연방 대법원이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임기를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바로 요 인물입니다. 지금 이제 현재 이 사진이 오늘 대법원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대법관 9명하고 연방 대법관 9명하고 그다음에 바이든하고 카멀라 해리스 해가지고 총 11명이 함께 기념 촬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이제 바이든 옆에는 대법원장이 섰고요. 제임스인가요? 예, 대법원장이 섰고 그리고 이제 부통령 옆에는 새로 취임한 잭슨 대법관이 서서 기념 촬영을 한 것이고요. 근데 이 잭슨 대법관이 새로 합류한 것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의미가 있는 것은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이렇게 일반인들이 법정에 다 들어와서 그러니까 대법원 자체가 이제 공개돼서 재판이 진행이 되는 이러한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됐다. 팬데믹은 사실상 미국에서는 끝났다라고 저희는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을 보았을 때는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내렸던 여러 가지 행정명령들 다시 거둬들여야 될 것들이 여러 개 있어 보이는데 싸질러만 놓고 뒷정리 안 하는 모습을 자꾸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하여간 뭐 이게 딴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연방대법원이 이렇게 업무를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첫날 어떤 심리들이 이루어졌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저기에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newsandpost.com에 기사 올려놓는 내용을 보시면은 참고하실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뭐 지금 처음 잭슨 판사가 참여한 재판이 클린 워터 액트랑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클린 워터 액트라는 거는 그 물을 깨끗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규제들을 만들어 놓은 법인데 그 중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아이다호에 있는 한 부부가 그 습지 지역에다가 자기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집을 지었다라는 이유로 이 클린 워터 액트에 저촉이 됐다 해서 소송이 붙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제 습지에서 완전히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떨어져 있는 거였었고 더군다나 습지는 이게 뭐 식수로 활용이 되는 하천이나 강 이런 것들과는 좀 구분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클린 워터 액트에 이게 꼭 적용이 돼야 되는가, 습지도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과 습지 지역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지역 그 넓게는 그 반경 안에 들어와 있지만 집을 짓기로 결정한 장소는 습지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물 수질에 무슨 문제를 준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어서 괜찮다라는 이제 주장이 맞서게 된 그런 소송이었었고요.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도 뭐 5만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갔더라고요, 법원에서. 하여간 이 재판 과정에 보면은 정말 말잔치 뭐 이런 것들 참 하여튼 뭐 자세한 내용은 저희 웹사이트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첫날 나왔던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클 린델의 항소는 아예 이제 심리 자체를 안 하겠다라고 거부됐다는 것. 그리고 지금 뭐 또 이야기가 나온 게 2015년에 파리에서 테러로 사망한 미국 학생과 관련된 사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컨텐츠를 이제 소셜 네트워크에 올렸었는데 그 소셜 네트워크에 올린 그 컨텐츠가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것 때문에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 회사들에 대한 그 품위유지법이죠. 이 230조에 이것이 과연 보호되어져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이슈가 지금 있어서 그 소송이 지금 제기가 돼 있는 상태여서 그것을 심리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나왔고요. 그래서 앞으로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여태까지 자신들을 보호해 주었던 230조 조항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폐지하려다가 폐지를 못한 법조항인데 이것에 대한 변화가 연방 대법원에서 있을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판결이 나느냐에 따라서 지금 온갖 종류의 소셜미디어들이 하고 있는 검열 행위에 상당히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발언의 자유 이슈가 상당히 크게 언론의 자유 이슈가 상당히 크게 부각이 될 수 있는 재판이어서 그것이 심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저희가 지금 계속 추적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반자동 무기를 기관총처럼 발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범프 스톡이라는 장치에 대해서
연방법이 지금 금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 범퍼 스틱을 금지하려는 연방법에 여러 가지 소송들이 제기가 되고 있지만 그것은 기각이 됐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자동 화기는 아무래도 이제 대량 살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화기다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좀 더 강화하려는 바이든 행정부가 힘을 얻는 그런 이제 결론이 좀 나왔다라는 이야기고요. 재판관들은 또 연방 기금을 받는 의료시설 종사자에게 바이든이 내려놓았던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명령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연방정부로부터 메디케이드라든가 메디케어라든가 이런 기금을 받고 있는 병원들, 거의 대부분 큰 병원들은 다 받고 있죠. 전국적으로 다. 그런데 이렇게 메디케이드 같은 지원금을 받고 있는 병원들은 거기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전 직원들 전부 다 백신 맞아라라고 바이든이 명령을 내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9개 주가 지금 소송을 걸어놓았는데 그 소송을 연방대법원에서 받지 않겠다. 기각시켜버리는. 결국은 뭐냐면 백신 맞으라는 이야기죠. 의료 종사자들은 백신 맞아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연방대법원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무조건 지금 9명 중에서 6명이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고 3명이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다 해서 무조건 연방 대법원이 보수주의자들의 손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저희가 지금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230조에 대한 판결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연방 대법원이 비록 보수주의자들이 더 많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이 판단하는 내용은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정치 논리하고 이데올로기적인 논리하고는 조금 또 다르다. 이분들은 어차피 지금 법에 입각해서 움직이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이 코로나19 백신 의무화에 대한 소송을 기각한 것은 저로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이든이 저질러 놓은 일이니까 결자해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바이든이 본인이 내렸던 행정명령들을 좀 취소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팬데믹 끝났으니까. 이제 엔데믹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풍토병으로. 지금 뭡니까? 독감 주사 맞듯이 한쪽 팔에 독감 주사 맞고 한쪽 팔에는 코로나 주사 맞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팔을 주신 것은 두 백신을 맞으라고 양팔을 주셨다라는 별 희한한 얘기까지 우리가 듣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으면 그건 어디까지나 국민들의 선택권이 보장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독감 주사 안 맞았다고 병원에서 일 못하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제는 바이든이 내렸던 백신 의무화 명령은 철회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바이든에게 원한다는 거죠, 우리는. 본인이 내렸던 명령 좀 거두어 달라. 법원에서 판결을 안 하려고 지금 하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는 바이든밖에 없게 됐습니다.